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시장의 흐름이 참 재밌습니다. 중독에서는 여전히 전쟁 리스크가 상존하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이번 주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고 비트코인은 ETF 기대감에 힘입어서 3만 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이번 주 빅테크들의 실적과 경제지표 상황에 따라서 방향성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을 비롯해서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중동 불안으로 기가 죽어있는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재료로서 역할을 해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경제 지표들도 잇따라 발표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월 26일 밤에는 미국의 3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됩니다. 2분기 확정 GDP가 2.1%였는데 지금 3분기 속보치가 4.1%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루 뒤에는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데이터로 알려진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됩니다. 11월 FOMC를 코앞에 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보면 연준의 단기적인 정책 방향성 거의 확정적으로 판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아주 순조롭습니다. 현재 3만 달러 돌파 테스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대로 반등세를 이어가게 될지 아니면 추가 리테스트를 한 번 더 진행하게 될지가 관건입니다. 그레이스케일 ETF 판결에 대해서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에 이 법원의 효력 명령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어쩌면 의미 있는 반등세 한 번 더 포착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역시나 합의와 관련된 이야기들, 분석들 곳곳에서 등장해주고 있습니다. SEC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XRP를 판매한 임원진들에 대한 소송 전격적으로 사실 좀 난데없이 취하를 하면서 사실상 약식재판 판결을 놓고 벌금 합의를 노린 전략적인 접근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상황인데 이미 합의 금액을 놓고 논의를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리플이 좀 더 우위에서 협상을 리드할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번에 신규 사전 판매 프로젝트 비트코인 마인트릭스 광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반감기를 앞두고 나름 새로운 채굴 시스템의 컨셉을 제시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기존의 클라우드 채굴 시스템에다가 스테이킹을 통한 수익 강화 이 부분을 접목시켜서 개인들의 채굴 시장 진입을 더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 유틸리티적인 특징에 방점을 찍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보이는데 사전 판매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판매 프로젝트는 큰 수익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큰 손실도 가능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리서치 이후에 매수 판단을 내리더라도 소액으로만 접근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벼락부자 꿈꾸다가 자칫 벼락거지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용돈 수준의 소액으로 재미삼아서 트렌드를 익히는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벼락부자를 꿈꾸다가 자칫 벼락거지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용돈 수준의 소액으로 재미삼아서 트렌드를 익히는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 전반에는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법한 굵직한 이슈들이 여러 차례하고 있습니다. 먼저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올해 뉴욕 증시의 강세를 이끈 1등 공신, 매그니피센트 7에 포함된 종목들이어서 결과에 따라서 긍정적인 임팩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에서는 메타와 알파벳이 매출 성장세가 괜찮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아마존의 경우에는 역시나 아마존 웹서비스의 매출 결과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관련 매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빅테크들의 상황을 보면 무엇보다 테슬라가 순이익과 분기 매출 모두 시장의 예상치에 미치지 못한 게 가장 인상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15% 넘게 빠지면서 올해 들어서 최악의 한 주를 보내야 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발표도 이어집니다. 먼저 3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가 26일 밤에 발표가 되는데 시장의 예측치는 4.1%, 2분기 확정치가 2.1%였으니까 이것의 2배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 수준으로만 나와주면 탄탄한 미국 경제 상황으로 인식이 되면서 증시를 이끌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에는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데이터로 알려진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됩니다. 현재 전월 대비로는 0.5%, 8월에 0.4%보다 소폭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전년 대비로는 8월에 3.5%보다 살짝 빠진 3.4%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1월 FOMC를 코앞에 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보면 연준의 단기적인 정책 방향성이 거의 확정적으로 판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아주 순조롭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메타가 백업을 해주다 보니까 3만 달러 지지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4만 달러를 향한 반등세를 이어갈지 2만 달러 중반 또는 초반까지 한 번 더 리테스트를 진행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0포인트 빠진 53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다시 중립 단계로 완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강세 상황인데 52% 위에 자리하면서 2021년 4월 이후 최고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세를 견인해주는 메타는 단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레이스케일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효력 명령이 현지 시간으로 23일쯤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역시 기대감을 좀 더 키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법원의 통상적인 과정 수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그레이스케일의 승소가 확정되면 SEC로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부할 명분이 더 약해진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장 안팎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시세에 반영이 됐네 안 됐네 이런 걸로도 말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포브스는 현물 ETF 승인이라는 거대한 호재는 아직 암호화폐 시장에 선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딱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멘트를 제시해줬습니다. 포브스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다라는 가짜뉴스가 나온 뒤에 비트코인 가격은 큰 폭으로 요동쳤다. 여러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올해 승인될 가능성이 높고 가격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내다봤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올해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단정하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올해 안에 승인될 것으로 전망되고 모든 시그널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시장은 우상향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펀드스트레스의 디지털 자산 전략가 션 파렐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짜뉴스 사태는 이 재료가 아직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했다. 특히 현재 유동성이 부족한 비트코인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량과 자금 유입만으로도 급격한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도 확인됐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래저래 괜히 기대감이 더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의 창업자 앤소니 스카라무치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7년 안에 75만 달러까지 상승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양반은 다음 강세장에서 비트코인은 15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 7년 안에 75만 달러까지 상승할 거라고 전망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그동안 강세를 견지해왔던 차티스트들도 상당히 들뜬 모습입니다.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정확히 12일 전에 비트코인이 페이크아웃을 확인하고 3만 달러로 상승할 거라는 분석을 내놨었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웃었던 것을 알고 있다. 비트코인의 첫 번째 다음 의미 있는 목표는 3만 1000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3만 달러 밑에서 근처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마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정서와 모멘텀 모두 변화하고 있다. 어쩌면 28,400달러 리테스트가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되면 강한 매수세가 붙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비트코인 빌자봅이라는 X 플랫폼 사용자가 올린 내용인데 내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이집트, 튀르키예, 레바논 등 경제 위기 상황에 처했거나 경제 관리 능력이 심각하게 취약한 수준의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비트코인이 경제 위기 속에서 리스크 해치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정말 맞는 내용이라면 안전자산의 특징을 서서히 강화하고 입증해 가고 있는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입니다. SEC가 브래드 갈링하우스 또 크리스 라슨 이 두 사람에 대한 소송을 알아서 취하를 하면서 나름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진영의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리플 소송은 사실상 끝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SEC는 일부 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와 관련한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 사실관계 파악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새롭거나 놀라운 내용이 나오진 않을 것이고 법원은 내년에 최종 판결을 내릴 것이다. 물론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양측은 언제든지 합의를 할 수는 있지만 이건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다. 그게 아니라면 SEC와 리플 모두 항소를 할 수가 있는데 통계적으로 항소심에서 SEC가 승소할 확률은 승소했던 것의 확률은 얼마나 될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SEC가 승소할 확률 14.2%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4.2%라는 숫자가 꽤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위해서 이걸 목표로 삼아서 항소심에 나선다라는 것도 그렇게 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갖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다른 변호사 프레드 리스폴리는 리플은 SEC와 소송 합의 금액을 이미 논의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합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SEC가 리플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취하한 것은 소송 자체가 말도 안 된다라는 의미였거나 법원이 SEC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이다. 만약에 이럴 경우라면 최종 합의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애널리스트 린다 존스의 경우에는 프레들리 리스폴리의 분석에 동의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리플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힘먼 스피치 공개 이후에 SEC는 협상력을 잃었고 리플은 합의에서 자신들의 조건을 100% 명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리플이 원하는 조건은 약식재판 판결에 근거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초기 기관 판매 XRP 물량 7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 벌금 때리고 2차 시장 판매 물량은 증권 아니다. 이런 걸 합의서에 명시하려고 노력할 가능성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엄청 많이 흥미로운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크 디펜더가 재미있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리플이 의미 있는 호재를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XRP 가격은 센트 단위로 움직인다. 리플은 2020년 나쁜 소식이 있을 때 급등을 했는데 따라서 리플 뉴스와 XRP 가격은 상관관계가 없지만 패턴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패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주간 종가가 0.5286달러 위에서 마감을 해주면 다음 주에는 0.66달러를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웨이브3의 중앙가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5.8563달러이고 이건 18.22달러까지 확장될 수 있다. 만약 이렇게까지 되지 않는다라면 웨이브5에서 13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견해를 피력을 했습니다.